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이번부터 비즈니스 분석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데일리 호텔을 시작으로 IT 서비스들의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 현황을 저만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한 100개까지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데일리 호텔과 관련해서 간단히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아이디어를 살펴볼게요. 데일리 호텔의 사업 아이디어는 타인커머스, 타인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타인커머스는 호텔 객실이나 비행기 티켓, 남아있는 공연 티켓처럼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에다가 파격적인 할인가를 적용하는 쇼핑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 공급자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호 이익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타인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데일리 호텔의 이제 고객과 그리고 고객 가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데일리 호텔의 고객은 상품을 공급하는 호텔과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의 고객 가치는 크게 할인을 하더라도 버려지는 공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투숙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의 고객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당일에 모텔을 이용하던 그 젊은 연인들이 이제 이 호텔 시장으로도 조금씩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바캉스를 떠나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이제 수영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딸린 특급 호텔을 이용을 하는 이 호캉스족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호텔이 바라보는 이쪽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데일리 호텔에서 뭔가 집계된 데이터를 봤는데요. 실제로 데일리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20대와 30대가 85%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2030 세대가 이쪽 시장으로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일리 호텔의 수익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호텔 중개 수수료가 있고, 두 번째로 데일리 구매라는 레스토랑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데일리 호텔의 수수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래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수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앱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플랫폼 회사는 대략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성에서 5성급의 특급 호텔은 수수료율이 좀 더 낮을 거고요. 그리고 3성급 이하의 비즈니스 호텔들은 수수료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인데요. 통상적으로 5% 전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밑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데일리 호텔의 사업 아이디어는 타인커머스이고, 호텔한테는 이제 공실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투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사는 호텔 중개 수수료와 레스토랑 중개 수수료를 취할 수가 있고, 이쪽 시장은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 실적. 먼저 이제 상품을 중개하려면은 저희가 숙박업소나
밑에 이제 레스토랑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호텔 같은 경우가 국내는 특급 호텔이 한 95% 이상이 가맹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일리 호텔이 이제 국내 타인 커머스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한 2개월 정도까지 상품 예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장을 했고 해외 호텔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33만 개 호텔을 중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에 7월, 8월에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해요. 저희 휴가철에 많이 급증을 하는데 펜션 상품도 지금 4,2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레스토랑은 뭐 기사에서 본 걸로는 800여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거래액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1,200억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호텔 예약 시장의 30%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역산을 하게 되면은 60%가 2,400억이고 한 90%가 3,600억 정도가 되니까 대략 4천억 원 정도가 모바일 호텔 예약 시장의 규모이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앱도 이제 많이 다운로드를 했는데 900만 다운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뭐 기사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1000만 다운로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데일리 호텔의 경쟁 관계인데요. 일단은 경쟁사는 야놀자하고 여기어때예요. 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주로 판매하는데 어떻게 데일리 호텔의 경쟁 상대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는 호텔나우라는 그 2등 서비스를 인수를 했고요. 여기어때는 호텔타임이라는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텔 상품이 각자의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호텔타임의 상품은 여기어때로, 호텔나우의 상품은 또 야놀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일리 호텔과 야놀자, 여기어때는 경쟁 상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일리 호텔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비해서 밀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경쟁 우위는 일단은 4성, 5성급의 특급 호텔을 국내에서 최다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품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비스를 보더라도 야놀자와 여기어때보다 그 호텔에 대한 컨텐츠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데일리 호텔 내에서는 트루 리뷰와 트루 VR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데일리 호텔 앱이고요. 데일리 호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서울에 오늘자로 이용 가능한 이제 호텔들이 리스팅되고 있고요. 쭉 스크롤 하면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할인율이 보여지는데 뭐 35%, 65%, 뭐 48% 이런 식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구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서울에 오늘자로 이용 가능한 고급 레스토랑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인율이 뜨고 있어요. 보통 아침에는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이어서 상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해외 호텔 버튼을 클릭해서 해외 호텔 상품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펜션 버튼을 클릭을 해서 펜션 상품까지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텔과 게스트하우스를 빼고는 대부분의 숙박 상품이 다 들어와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호텔의 경쟁 우위가 이제 컨텐츠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일리 호텔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트루 리뷰 1977개,
뭐 트루 리뷰 2183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이 이용했던 그 투숙객 리뷰를 굉장히 잘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리뷰 더보기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리뷰에 대한 요약 정보가 상단에 펼쳐지고요. 이제 상세 리뷰가 하단에 쭉 리스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뷰 관리는 다른 어떤 서비스들보다도 데일리 호텔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품을 구매할 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VR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요 사진 외에 VR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VR 영상으로 좀 공간감 있게 그 객실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서비스도 도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데일리 호텔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뭐 지도에 로드뷰를 보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간감 있게 객실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시점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뷰에서의 이런 VR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데일리 호텔 이야기로는 전국의 4성, 5성급의 특급 호텔은 거의 다 VR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데일리 호텔은 이제 광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비싸게는 뭐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유사 서비스들은 이제 광고비를 많이 지불한 순으로 상위에 노출하기도 하는데, 데일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리뷰나 고객이 검증한 순으로 호텔을 리스팅하고 검색 결과를 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적인 측면에서도 이 고객센터를 새벽 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뭐 당일 상품을 아주 늦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은 새벽까지도 그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데일리 호텔도 호텔 부분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일리 호텔의 서비스와 시스템은 뭐 아마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드민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데일리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뭐 상품의 정보와 고객 리뷰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모든 예약 내역을 또 관리하고, 그리고 뭐 정상 관련 자료들을 만드는 통합적인 일들을 이 안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트너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호텔에서 요금과 재고를 관리할 때 쓰는 그런 파트너 페이지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텔 매니저들은 이 엑스트라넷 서비스에서 요금과 재고를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2C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iOS 앱과 모바일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하고 iOS 앱 다운로드 수가 모두 총합 합쳐가지고 대략 9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일리 호텔이 실제로도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운영 비용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찾아봤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만의 추측으로 한번 운영 비용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건데요. 제가 정말로 임의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기사에 나온 거는 2017년도에 데일리 호텔의 거래액이 1200억 원이었고 한 10% 정도가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억 원의 10% 120억 원이 이제 데일리 호텔의 매출이라고 봤고요.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51억이라고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크레딧 잡이라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연봉을 산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 보니까 국민연금일 때 3,722만 원이 평균 연봉이고 고용보험일 때 3,562만 원인데 저는 이 3,562만 원을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제 평균 연봉이 있을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 10%를 추가로 또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하고 회사하고 반반 납입을 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9.66%가 이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인데요. 그럼 연봉에 9.66%가 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한 명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한 4,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사이트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인원이 145명이고 쭉 내려보면은 이제 클릭해서 각 이제 월별로 인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략 2017년도에 직원을 120명이라고 산출을 해서 이거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총 합계를 한 51억 원 정도라고 산출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요. 95억이라고. 이 비용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공개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단 야놀자하고 여기어때 광고비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2017년도에 광고비를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한 280억 정도를 썼고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한 190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호텔은 여기어때의 한 절반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한 95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95억. 그리고 이제 PG 수수료라고 해서 결제 모듈을 제공하는 PG 서비스에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뭐 보통 3.3에서 3.5%로 시작을 하고 거래 실적에 따라서 막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데일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대일 것 같긴 한데 그냥 3%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의 3% 정도라고 해서 한 36억 원 정도가 수수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데일리 호텔 가게 되면은 뭐 호텔 자체적으로 상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일리 호텔 내부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7박 투숙하면은 1박 무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 비용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월에 한 1억씩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임차료나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복지비 등등등 해서 월에 2천만 원 해가지고 한 2.4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빼봤더니 한 마이너스 76억 정도가 손실이 났겠다라는 계산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줄일 만한 게 광고 선전비인 것 같아요. 95억의 절반, 뭐 47.5억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2017년도에는 계속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데일리 호텔이 계속해서 매출은 성장을 해왔겠지만 아마 영업이익은 계속 손실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투자유치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더 vc.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스타트업들의 그 단계별 투자 유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호텔 같은 경우는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처음에 4억 원 투자를 받고 이제 시리즈 A 단계에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고 2018년 6월 달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건데요. 아마도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 유치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새롭게 투자를 받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번에 투자를 받으면서 볼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일리 호텔은 기존의 신인식 대표 단독 체제에서 이번에 신인식, 신재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신인식 대표는 미래성장 전략과 M&A, 그리고 신재식 신인 대표는 기존의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데일리 호텔도 기존의 사업 모델로
더 이상 성장에는 좀 한계가 왔을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경쟁 상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률을 지금과 동일한 사업 모델로 이제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재식 신인 대표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신인식 대표가 성장을 위한 이제 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 호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뭐 진행하시는 사업에 아니면 준비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